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태어난 시간, 미시와 신시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감정하다 보면은 좀 애매하고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뭐 몇 시다, 몇 시 몇 분이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뭐 미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신시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게 자기의 시간이 맞는가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미시와 신시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중요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맞습니다.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뭐 다른 어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은 사주를 구성하는 8글자 중에 2글자입니다. 이 2글자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사주가 아니란 말이 되는 겁니다. 즉 남의 사주를 본다는 말이 됩니다. 8글자 중에 이 크게 4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그 가운데서 기둥이 하나가 다르다 그러면은 뭔가 전혀 다른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꼭 예전에 뭐 어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요즘은 이 어떤 육친의 인연의 관계들은 다 십성과 십신으로 살피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란 의미에다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미시와 신시의 구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는 게, 사주를 감정하는 데 보면은 2가지의 시간을 갖고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시를 사용하시는 분과 동경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 30분 이러다 보니까 이 교차되는 시각에서는 한 30분을 전후로 해서 앞뒤 간에는 뭔가 교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시간이 오후 3시 30분 그 언저리에서 조금 왔다 간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면은 표준시로 보게 된다면은 미시가 되고, 동경시로 본다면은 신시가 되는데, 이 또한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제 시간이 맞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사주 구성을, 시간을 신시와 미시로 2개를 뽑아놓고 자기의 시간을, 정확한 시간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사주를 감정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시와 미시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특징, 그리고 사주 주인공의 이 모든 환경이 아주 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확연하게 차이를 많이 나타냅니다.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보는 이유는 이 시간만 달라졌지 년, 월, 일은 같기 때문에, 특히 사주 감정의 기준이 되는 일간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좀 비슷한데 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본다면은 반드시 미시와 신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뚜렷하게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더라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한번 시간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는 미시와 신시가 됐을 때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미시라고 하면은 이 시간의 속에 들어있는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화와 목과 토가 있는데 다 음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입니다. 물론 정을기라는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다 음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신시가 됐을 때는 무임경, 토, 수, 금이 들어있는데 다 양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음과 내면이 음으로 차이는 것과 내면이 양으로 차이는 이 차이도 벌써 나타나듯이, 미시가 된다면은 화와 토가 왕성한 시기입니다. 화와 토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시가 됐을 때는 금과 수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사주 일간에 따라서는 화토가 미치는 영향, 또 사주 일간에 따라서는 금과 수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를 몇 개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가 간목일주일 때 미시라고 하면은 정을기, 이 속에는 상관과 급제, 정제가 들어있는데, 이 상관이라는 의미는 이 사주 주인공이 갖고 있는 적성, 관심사, 호기심, 자기의 재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정제라는 것들이 있어서 재물을 특히 급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향, 이 안에 상관과 재성이 그리고 급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물의 밝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시가 됐을 때는 임경은 편재와 편인, 편관, 즉 한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편.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크게 차지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금과 수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편관, 명예, 편인, 노력, 공부. 그러니 이쪽은 자기가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뭔가 약간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스스로 얻는 것보다는 명예라는 환경 안에서 자기의 공부와 노력이 그것이 명예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약간 사주 주인공이 갖는 동적인 환경, 활발함, 이쪽은 약간 정적인 환경, 뭔가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다면은 여기는 직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크게 찾으려고 할 것이고, 이쪽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역할로서 뭔가 결과를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목일주의 미시와 신시는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일주를, 정화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화일주가 됐을 때는 정을기라는 것은 자신의 비견, 편인, 식신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오행이 몰려있다, 주장, 자기의 고집이 좀 강하다, 완강하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편인, 식신으로 있는 이 모습들로 보면은 좀 사람의 성향이 직선적이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고 뭔가 편인, 비견이라는 의미는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조금 융통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 완강한 고집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르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바르고 올곧고 정직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는 이런 면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신시가 됐을 때는 상관, 정관, 정제입니다. 앞에서 간목일간에서 미시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이번에는 정화일간 신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관, 정관, 정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관의 역할보다는 제가 여기서는 이 신시가 됐을 때는 금수의 역할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의 범위에서 뭔가 자기가 안정된 범위의 생활, 굉장히 안정지향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간을 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간이 임수했을 때, 미시했을 때는 마찬가지 정을기이지만 정제와 상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미시가 됐을 때 일주에게 가장 임수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성과 정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수일간에서 정제와 직업이 됐다는 이 말은 뭔가 안정적인 환경을 조금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호전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뭔가 안정적인 지향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신시가 됐을 때는 편관과 비견, 편인이지만 이 또한 비견, 금수의 영향이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뭔가 외향적인 성향보다는 내적인 성향이 하다. 내면적, 활동력이 약하다. 뭔가 내면적인 성향이 약해서 뭔가 또 마찬가지로 임수가 금이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고집스러움, 그리고 고집스러움은 나쁜 의미보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주장에 있어서는 좀 추진력이 하나를 계속 고집하고 뭔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노력과 공부가 많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은 사주풀이에서도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개미,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미시가 되는 경우와 경신시는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미시가 된다, 만약에 이 미시가 된다 그러면은 개수일간이 4월에 태어났는데 전부 다 화토가 강한 사주입니다. 이 미시를 뺀다고 보면은. 그런데 미시가 됐을 때는 일간에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종제격이 됩니다. 물론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종살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던
미시에서 들어가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화와 기토를 가장 크게 쓴다고 했는데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이 기토 안에 들어있는 정화와 기토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니 종재격으로서 종살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재격으로서 된 성격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 신시가 되었을 때는 경신시가 됩니다. 앞의 경우는 일간을 전혀 따라주는 물이 인성이나 비겁이 없었기 때문에 일간이 사화에 기토에 종을 했는데 그러면 종재격, 종살격으로 이루어졌다면은 하지만 이 경우는 일간을 생하는 정인, 경금이 아래 위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리고 장생과 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수를 크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시가 됐을 때는 이 경우는 일간이 신약사주가 되어서 용신을 금이 용신이 되고 희신은 수가 되는 경우로서 신약사주 그러니 앞으로 이 원국이라면은 화토의 운에서 크게 발복한다라고 하면은 이 원국은 금수운에서 발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주 감정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 그리고 적성, 직업의 적성 이 모든 환경을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만큼의 큰 차이가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좀 뭔가 이렇게 눈으로 확 차이 나는 정도의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자, 무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임자, 무자인데 무자시였을 때, 무자일이었을 때 미시는 기미시가 됩니다. 일간이 요것만 놓고 보면 요걸 뺀다면은 종재격에 가까운데 시간이 기미시가 됨으로 인해서 신약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돕는 가장 먼저 수가 왕성하니 토를 써야 되고 또한 계절이 자월이 되니 화를 써야 되는데 미토 속에 있는 정화를 화를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용신을 화토를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제가 다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크게 영향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약사주로서 화토를 용할 수 있는 조와 억부를 겸하는 이 시간에 들어있는 이 미토 속에 들어있는 정화가 미토가 다 일주에 생조하고 방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약사주지만 시간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앞에만 요것만 본다면은 제가 종재격에 가까운 사주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신시가 되었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지장 안에 있는 임수와 경금을 가장 크게 쓴다라고 보면은 일주를 돕는 여기는 비겁과 인성이 있었지만은 인명쪽에 있으면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인성과 비겁의 무리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일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종하게 되는 종재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금을 그리고 수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종재격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사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사주에서 화토를 용신으로 쓰게 되었으니 남방 화국에서 화토운에서 크게 발전이 있을 테고 이 경우는 금수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금과 수에 해당하는 서방 북방에서 크게 발전하기 때문에 적성, 환경의 시기, 재물의 결과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간을 붙여주지 않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투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가 자기의 수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주는 덕령을 한 상태고 인성의 도움까지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신강인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는 비록 덕령은 했지만 실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비록 독구는 있으나 재성에 의해서 극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성이 뿌리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는 인목에 설기를 당하고 있고 인목은 병화를 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은 일주가 덕령하고 인성이 있으니 조금은 신강 쪽으로 치우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요 형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신약에 조금 더 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강약의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부분은 등력은 했으나 조금 더 신약에 가까운 경우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태어난 월이 자월이기 때문에 조우를 써야 하는 그런 필요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약에 따라서는 조우를 쓰느냐 못 쓰느냐까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조우를 쓸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 경금이 인성이 재성으로부터 극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원국에서 신강과 신약이 됐을 때 요 자체가 극을 하고 있는 것이 흉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기함, 뭔가 좋지 않은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희기가 같이 엇갈린다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원국의 상황이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는 이제 전혀 다른 환경으로도 올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약의 부분, 조후의 부분,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들이 골고루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성한 것 같지만 설기가 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서 한번 시간을 넣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기미씨를 넣어보고 경신씨를 넣어본다면은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경우라 그러면은 신약사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사주가 되었습니다. 설계하는 목, 극하는 재성, 그리고 일주를 극하는 편간 7살까지 투출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약사주가 됐습니다. 신약사주가 된 이유는 화와 토에 의해서 일주가 신약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화와 토의 역할이 그만큼 어느 쪽에서든 이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화토의 역할에 의해서 일주가 신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용신을 경금을 써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경금은 신령한 상태고 실제 어디에도 근을 두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병하의 극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이 극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재성의 역할이 인성을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명주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간을 경신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은 비록 천간에서 병화가 경금을 극을 하고 있으나 시주에서 경신이라는 뚜렷한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지 수국을 이루고 있고, 사화와 임목은 신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강사주가 되었습니다. 신강사주가 되어서 오히려 중첩되어 있는 조금 더 정화가 나타나 있다면 조금 더 정화에 미치지 못하지만, 금을 재련하는 역할은 정화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우하는 역할로서는 경금의 역할이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록 조우를 한다 치더라도 인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재물의 폭이 한 번은 크게 갖는다. 여기 이 경신시가 됐을 때는 경자니까 이제 신축, 이민, 계묘, 갑진 계속 남방, 목군, 그러니까 동방, 목, 남방 화국에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부와 귀를 누려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명조가 됐을 때는 금을 용신으로 쓰고 있고, 금은 퇴기입니다. 자에서 축 인으로 간다면은 금은 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물에 얻는 시기가 짧지만 굵다. 한 번의 기회가 크게 온다는 것이고, 명주를 본다면은 진대운에서 한 번 더 큰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추론적으로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 유재석 씨 사주의 이 형상을 뭐 인터넷에 다 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대운의 흐름의 시기를 봤을 때 발복의 시기가 어떻게 왔는가. 대운의 흐름이 토, 금, 수로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 28대운에 들어가는 이 해대운에서 아마 2000년대 초반,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크게 발복한 것들이 있던 것을 본다면은 아마 수의 영역에서 크게 용신의 역할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수에서 이것을 찾아본다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터 토, 금, 수, 목. 그러니까 가장 금수에서 기량을 찾았으나 그 실제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발전의 시기가 나타나는 것은 수의 운에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복의 시간을 제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시일 경우와 신시일 경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먼저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신령했습니다. 정제입니다. 정제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축토와 술토가 투출했습니다. 축토와 술토가 투출해서 일간의 기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재간은 많고 강한데 현재의 이 시간을 빼고 보면은 사주원국의 인성과 비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단 종을 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아마 신약 사주이면은 맞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는 종격 사주로도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신약 사주이면은 틀림없는데 시간에 따라서는 종격이나 이제 신약, 즉 신각이 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신약 또는 종격으로 간다. 근데 전체적인 운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수의 운에서 발전했다라고 이거를 가정해서 시간을 넣어보면은 여러 가지 시간들을 이제 제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시의 경우와 신시의 경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꼭 미시가 맞다, 신시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주 주인공의 어떤 이 대운의 발복의 시기, 지금 모든 운의 흐름의 시기를 본다면은 그걸 참고해서 제가 본 겁니다. 미시가 됐을 때는 정미시가 됩니다. 천간에 정화가 투출했고, 이 경우라 그러면 지지에 소장되어 있는 을목마저도 같이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충미충이 되어 있습니다. 일간은 음간으로서 비겁이 옆에서 비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종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은 할 수는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의 역할이 이것이 사주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경우로 본다면은 미시일 경우보다는 미시도 종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겁과 인성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고 본다면은 미시보다는 이 신시를 갖다 해봤을 때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시가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일간을 따르는 비겁과 인성의 무리는 한 점도 없습니다. 특히 무신시로서 더더욱 상강이 일간의 길을 누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고집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재성을 따라서 종하는데, 그리고 재성은 임수의 장생지입니다. 그래서 종살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는 종살격이 됐다면은 금운은 희신이 될 테고, 임수는 용신으로서 해자축운에서 지금 발전하는 것이 이 경우가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을 12시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새벽시간부터, 근데 새벽시간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전, 오후에 해당하는 시간은 아닌 것으로 종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종격으로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신시 이후, 오후 서너 시 이후부터 시작했고, 다음날 새벽 시간까지 가는 시간이 아마 태어난 시간이 아닐까. 중간에서 밤늦게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인시가 들어오는 자시 축시까지, 이 신시부터 중간에 술시를 제하고 신유, 해자, 축 시간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5시간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종하는 데는 좋은 경우라고 받아서 종격의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미시와 이렇게 신시를 보면은 어떤 사주가 이 명주에게 해당되는가라고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미시가 아닌 병오시가 들어가 버린다면은 이건 신약 사주가 되어버립니다. 신약 사주가 됐을 때는 목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목화시에서 아마 발전하게 되고, 지금 현재 대운의 흐름은 금과 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금수운에서는 오히려 물러나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크게 없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아마 미시가 아닌 신시에 해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은 아닐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시와 신시가 되었을 때 명주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대운에서 어느 시기에 발복하게 되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시간에 들어있는 기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